자, 12월 13일이고요. 오늘은 엑시오스를 리액트 형식에 맞게 이제 훅으로 만들어 놓은 엑시오스 훅이라는 라이브러리를 소개해 드릴 거예요. 개인적으로 제가 리액트 하면서 제일 좋아하는 라이브러리예요. 어떤 프로젝트를 하더라도 얘는 항상 놓고 시작을 해요. 자, 일단은 첫 번째 단계로 우리가 그냥 AJAX 처리할 때도 뉴스 기사 목록 출력하는 거 먼저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입력 수정 삭제 조회 한 사이클을 해봤죠. 이것도 같은 패턴으로 갈 건데 앞에서는 한 프로젝트 안에 그 두 개를 다 담았다면 여기서는 일단 목록 조회하는 거랑 입력 수정 삭제 조회 이거를 각각 다른 프로젝트로 나눠서 할 거예요. 그래서 13번 드린 거는 한 페이지예요. 단계별로 나눠져 있을 뿐이고요. 프로젝트 생성하시고요. app.js 참고하시면 되는데 달랑 한 페이지만 있는 거니까 메뉴 구성이 필요가 없어요. 일단 프로젝트 생성하시고 요거부터 준비할게요. 이제 한 5분 남짓이면 되죠? 요거 준비한 다음에 만납시다. 자, 그럼 가볼까요? 자, 11번째 엑시오스 훅이라고 app.js의 제목을 걸어놨고요. index.js는 뭐 특별할 거 없으니까 별다른 언급 안 했어요. 그 다음에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컴포넌트를 하나 가져왔어요. 우리 백엔드 데이터 중에 슬래시 타이타닉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데이터가 쭉 나오는데 이게 실제 타이타닉 탑승자 명단이에요. 이거를 테이블 형태로 쫙 하고 한번 뿌려볼 겁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AJAX로 끌고 와서 그냥 문자열로만 출력을 해볼게요. 자, 오늘의 주인공이 엑시오스 훅스라고 하는 라이브러리예요. 타이타닉.js에서 일단은 좀 단순화 시킬게요. 엑시오스 훅스라는 애를 가져와요. 그리고 얘를 사용하는 방법이요. 지금 use 엑시오스라는 함수를 가져온 거죠. 자, use 엑시오스라고 하면서 내가 데이터를 가져오고 싶은 백엔드 주소를 걸어요. 이거는 일단 조회니까 get 방식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가 배열을 리턴해요. 자, 뭐 K라고 받으면은 이 K가 배열이에요. 그래서 K의 0번째는 JSON 객체입니다. K의 1번째는 함수입니다. 우리가 호출할 수 있는 함수예요. 자, 그래서 주로 사용하는 게, 자, 밑에 이것도 그냥 테스트 코드예요. const a가 1하고 2가 있을 때 const x, y는 a 라고 하면은 x가 1이 되고 y가 2가 되죠. 배열의 구조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얘도 받을 때 대체로 배열을 통째로 받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분리해서 받아요. 첫 번째 거는 JSON 객체고 두 번째 거는 함수예요.
이 함수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이게 지금 데이터를 백엔드한테서 받아오는 기능을 하는 훅 함수예요. 근데 리프레시, 새로 고침 같은 거 할 때 리프레시 해야 될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함수를 호출하면은 백엔드한테 데이터를 새로 받아와요. 그래서 대체로 이름을 리패치라고 정하고요. 이 제이슨 객체에는 변수가 3개 들어있어요. 첫 번째는 AJAX 로딩 결과, 두 번째는 현재 로딩 바를 보여줄지 안 보여줄지에 대한 true false 값, 마지막으로는 에러가 났는지 안 났는지 여부. 그러니까 이 제이슨 객체가 이렇게 생겼어요. 데이터는 뭐뭐뭐 있고요. 그 다음에 뭐뭐 있고, 아이고. 로딩은 true인지 false인지가 있고, 에러에 대해서는 에러가 있는지 없는지가 들어있어요. 이게 여기 첫 번째 항목이에요. 그래서 얘도 받을 때 구조분해해요. 데이터, 로딩, 에러. 그래서 리액트가 구조분해에 상당히 익숙해져야 돼요. 자, 요 에러는 우리가 평상시에 사용하는 자바스크립트 에러 메시지고요. 얘가 어떻게 동작하냐면은 훅이라는 거는 그냥 페이지 열리면 알아서 자동으로 동작하는 애들이에요. 이 컴포넌트가 열리면은 use axios라는 걸 명시한 것만으로 얘가 백엔드한테 데이터를 알아서 받아옵니다. 백엔드와 연동이 잘 됐다면 요 데이터에 백엔드한테 받아온 내용이 담겨요. 해볼까요? JSON.stringify. 요거는 JSON을 문자열로 바꾸는 거라 그랬죠? 잘 받아왔는지 테스트하고 싶을 때 유용해요. 별다른 코드 안 했죠? 이거 2개밖에 안 했죠? 근데 이미 끝났어. 그냥 알아서 받아옵니다. 신세계죠. 그냥 알아서 받아옵니다. 만약에 주소를 잘못 적었다. 그러면은 내용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요 에러라고 하는 데이터에 뭐가 에러 내용이 담겨요. 만약에 에러가 있다면 console.error라고 해서 에러 정보를 출력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서 리턴을 해요. 자, 여기서 이제 div라고 한 다음에 에러 뭐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하면 리액트 컴포넌트는 기본적으로 함수죠. 기본적으로 함수죠, 지금. 에러가 났다면 여기서 리턴하죠. 자, 함수가 어떤 조건을 만났을 때 도중에 리턴하면 처리 중단한다 그랬죠. 그럼 밑에 거는 화면에 안 나와요. 오케이? 자, 여기를 이제 제대로 짜면 에러가 났다면 옵스 에러.점 코드, 에러 코드고요. 에러.점 메시지는 에러 내용이에요. 이렇게 하면은 에러 배드 리퀘스트 에러, 그리고 에러 메시지는 요거예요. 404라고 하는 거는 페이지 not found니까 100% 주소 오타예요. 자, 다시 여기 바꾸고요. 자, 그럼 이 가운데 있는 이 로딩이라는 애는 뭐냐? 자, 여기다가 로딩을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자, 지금은 여기 출력되는 거 없죠? 자, 다시 로딩 콜론 한 다음에 로딩 값을 출력해 볼게요. 여기 뒤에 나오는 거 없죠? 값이 없다는 얘기예요. 새로 고침해 볼게요. 너무 빠른데?
얘가 지금 로컬 시스템에서 너무 빨리 받아오는데, 우리 어저께 했던 예제에서 상태값을 하나 만든 다음에 AJAX 처리 시작할 때 true로 바꾸고 AJAX가 끝나면 fails로 되돌렸어요. 그걸로 로딩바 표시 여부를 처리했죠. 그때 사용했던 true fails가 요 값이에요. 로딩.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 만들었었던 스피너라고 하는 컴포넌트를 준비한다면 스피너라고 하는 컴포넌트를 준비했을 때 얘를 임포트하고 그 다음에 로딩바를 보여줄지 여부를 이렇게 넣어주면 되는 거죠. 그 로딩바가 진짜 순식간에 나오는 거 보이죠? 잠깐 나왔다 사라지죠? 자, 그럼 요 데이터를 그 출력을 해줄 건데 표 형식으로 출력을 할 거예요. 그래서 테이블 태그를 하나 구성을 할 거고요. 테이블 태그를 하나 준비할 거고요. 근데 이것도 표도 그냥 처리하면 좀 재미가 없으니까 일단 여기 지웁시다. 컴포넌트 폴더 안에서요, table.js라는 해를 만들고요. 스피너는 어제 썼던 거 그냥 복사하시면 돼요. 테이블 태그를 상속받는 스타일드 컴포넌트를 하나 만들게요. 여기에는 아직은 별다른 CSS는 안 넣었어요. 얘는 그냥 테이블 태그예요. 자, 얘를 임포트 하겠습니다. 임포트 테이블. 이건 그냥 테이블 태그예요. 자, 테이블 태그 이렇게 준비하고 t 헤드 부분에서는 제목으로 처리할 항목들을 이렇게 제시를 할게요. 그리고 t body, 이게 본문 영역이죠. 자, 만약에 데이터가 있다면, 데이터에 뭐가 들어있는 내용이 있다면 얘를 가지고 맵 함수로 반복 돌리면 됩니다. 자, 데이터가 있다면 엔드로 묶으면 앞에 게 true일 때 뒤에 거라는 거였어요. data.map vi 이걸로 반복을 돌려요. 자, 그러면 요 v는 백엔드한테 받아온 데이터 한 건이에요. 디파트먼트 이제 필요 없고, 프로페서하고 스튜던트는 여러분들 연습하시라고 넣는 거예요. 디파트먼트를 그대로 응용해서 똑같이 해보시면 돼요. 뉴스는 했고요. 타이타닉. 배열 가지고 반복 돌리니까 요거 하나만큼 반복 도는 거죠. 이게 일련 번호, 그리고 이 사람들 어떻게 됐는지 아시죠? 이 배 탔던 사람들 어떻게 됐는지 아시죠? 그래서 생존 여부. 이거는 객실 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 이름, 성별, 나이, 뭐 그 밖에 부가 정보들이에요. 이거는 뭐 같이 동승자 수, 부모님 몇 명이랑 같이 탔는지, 이거는 형제, 자매 혹은 자식, 티켓 번호, 이거는 뭔지 모르겠다. 요거는 탑승 지역, 마지막 거는.
탑승 지역에 대한 이제 알파벳 첫 글자예요. 어쨌든 요 정보들을 출력을 할 거예요. 지금 여기서 제이슨 필드가 어떤 걸 의미하는지 중요한 건 아니죠, 뭐. 자, 그래서 이 정보를 출력하기 위해서 여기서 tr을 놓습니다. 제이슨 필드의 각각 의미는 여기 제가 제목으로 적어놨어요. 그러면은 요거만큼 데이터들 출력해주면 되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를 출력하려면 td 한 다음에 v.id, 두 번째 거 하려면 v.name 이렇게 하면 되죠. 왜냐면은 이 v가 요거니까. 이 v가 요 제이슨 객체니까. 그쵸? 자, 그러면 우리 v. 하고 들어가기가 좀 싫어서 이 제이슨의 키를 구조분해한 다음에 v를 여기다 담아버리면 되죠? 요 제이슨을 구조분해했으니까. 그러면 여기서는 그냥 id, name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구조분해했으니까. 자, 그럼 이제 요 v를 지금 여기서 요거 한번 나오는 거 말고는 딱히 안 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v 생략하고 얘를 그냥 여기다가 바로 박아 넣자. 이렇게 굉장히 복잡스러운 잔뜩 겉멋든 문법이 완성이 돼요. 이거 꼭 이렇게 함수 파라미터 받을 때 함수 파라미터가 제이슨으로 들어오면은 파라미터 자체를 구조분해한 거예요. 꼭 이렇게 안 받으셔도 돼요. 그냥 v라고 해서 이렇게 하던 대로 받으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td 성별 출력하고요. 그 다음에 나이하고 나이 뒤에 동승자 수인데요. 아까 하나는 형제 자매가 몇 명인지, 하나는 같이 탑승한 부모님이 몇 명인지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걸 다 더하면은 동승자 수가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객실 등급, 티켓 번호, 요금 이런 거고요. 탑승지하고 생존 여부 td 자, 이렇게 하면은 데이터를 가져다가 이제 출력하는 게 구현이 될 거예요. 어? 아, 그러네요. 여기 이품은 안에 리턴을 안 했네요. 리턴. 자, 그렇게 뭐라도 이렇게 뿌렸어요, 지금. 자,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탑승지, 요게 너무 약자로만 표시가 되니까 얘를 좀 이제 제대로 된 글자로 표현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생존 여부는 트루페에 있으니까 직접적으로 출력이 안 돼요. 불린 값이라서. 그래서 요 두 가지, 그 다음에 성별도 제대로 출력해줄 그 컴포넌트를 하나 만들 거예요. 라벨스라고 하는 컴포넌트예요. 성별용 라벨. 스판 태그를 하나 준비하고요. 이 스판 태그의 비포에 프롭스로 전달된 성별값이 남자면 파란색, 그렇지 않으면 핑크색. 컨텐트 내용. CSS에서 컨텐츠, 비포에다 컨텐츠 넣으면은 CSS가 뭔가 내용을 직접 출력할 수 있었죠. 그래서
성별값이 true면 성별값을 props 파라미터로 받아서 메일이면 남자, 그렇지 않으면 여자라고 출력을 해줬고요. 글자 굵기는 600. 탑승지. 자, 3학년산자예요. 요 조건이 참이면 이거죠. 그렇지 않으면이 콜론 뒤죠. 근데 여기에 이걸 또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은 if 3학년 산자의 의미가 이거잖아요. 이 else 안에 if를 또 넣은 거예요. 이렇게. 자, 스타일드 컴포넌트가 props를 받습니다. 파라미터로. 그러면 얘를 사용할 때 embarked 뭐 라벨 이렇게 태그 만든 다음에 props 이름 주고 땡땡 해서 값을 주면은 요 속성 값이 요로 이제 전달되는 거예요. 자, 요 값이 C라면 이거. 그렇지 않다면 여기를 판단하는데 한 번 더 해요. 그렇지 않고 Q라면 물음표 파란색. 그렇지 않으면 탁한 초록색. else if를 3학년 산자로 표현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 값의 종류가 세 가지거든요. C, Q, S 세 가지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 경우의 수를 따지기 위해서 3학년 산자를 중첩해서 쓴 거예요. 자, 요거예요. if a가 1이면 뭐 b는 마이너스 1. else if a가 2면 b는 마이너스 2. else b는 마이너스 3. 이걸 3학년 연산자로 표현하고 싶어서 콘스트 b는 a가 1이면 마이너스 1. 그렇지 않으면 마이너스 2라고 하면 이제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지금 여기 else절에다가 b는 마이너스 2라고 그냥 넣은 거죠. 근데 마이너스 2 대신에 조건을 하나 더 넣은 거예요. 요거만 3학년 산자로 생각해 보세요. a가 2라면 b는 마이너스 2. 그렇지 않다면 마이너스 3이죠. 요것만 요 else 안에 있는 부분 여기만 3학년 산자를 한 번 더 넣어준 거예요. 스타일드 컴포넌트에서는 else if 조건을 판단하려면 이렇게 가야 돼요. 자, 마찬가지로 생존 여부 판단하기 위해서 survive도 값은 true, false 둘 중에 하나니까 true일 때 초록, 그렇지 않을 때 빨강. 그리고 컨텐트는 생존 사망. 하나의 자바스크립트 파일에서요. 하나의 자바스크립트 파일에서 익스포트, 디폴트는 딱 하나에밖에 못 써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걸 받을 때는 임포트 성별에 대한 라벨은 from 라벨 이렇게 받아야 돼요. 익스포트 디폴트로 내보낸 거는 임포트문에 들어오는 변수에 다이렉트로 이렇게 1대1 되는데요. 근데 익스포트 디폴트가 아니고 그냥 익스포트라고 하면 중괄호로 묶어서 여러 개를 내보낼 수 있어요. 이때는
임포트 받을 때도 중괄호 표기하고 받습니다. from 뭐 소스 이름 들어가겠죠? 자, 그럼 이제 내보내 익스포트 되는 게 3개잖아요. 그냥 익스포트는 받을 때 꼭 중괄호 쳐서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 3개 중에 나한테 필요한 것만 명시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항목을 표시하기 위한 라벨들을 몇 개 만든 다음에 얘네들을 받아 놓고요. 이 성별 값들을 이제 사용을 할 거예요. 성별 출력할 때 그냥 출력하는 게 아니라 저 라벨에다가 성별 값을 프롭스로 보냅니다. 탑승지와 성별 여부도 조금 전에 만든 저 라벨들한테 프롭스로 보내서 전달되는 값에 따라서 출력 내용과 색깔을 만들어 주게끔 해요. 그러면 성별, 탑승지, 생존 여부. 자, 전체적으로 지금 테이블인데 이 테이블을 지금 스타일드 컴포넌트에서 정의한 걸 쓰고 있죠.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CSS를 적용하면은 이 테이블에 들어갈 거예요. 테이블이 CSS 적용하기가 참 쉽지 않은 애예요. 자, 보더 콜랩스라고 하는 애를 주면은요, 원래 그 테이블 보더가 약간 두 겹 비슷하게 나오잖아요. 그거를 한 겹으로 보이게끔 해줘요. 자, 상단 테두리만 3픽셀짜리 청록색으로 주고요. 이 안에서 글자 크기는 14. 그 다음에 글자 크기는 가운데 정렬하고 마진 오토에 위드스 100%. 자, 이제 위쪽에 들어간 이 제목 TH요. 테이블 안에 있는 TH한테 글자 색깔, 배경 색깔, 패딩, 테두리. 자, 테두리 치면은 여기 선이 지금 얇게 한 겹으로 나오는 거 보이시죠? 원래 테이블 속성 갖고 있는 테두리보다 훨씬 얇게 들어가는 게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이 안에 있는 TD 태그들 패딩 잡아주고 테두리. 그 다음에 TD의 first child 레프트 0, 라스트 차일드 0 해서 양쪽은 뚫어졌어요. 좀 볼만한가요? 자, 일단 1교시는 여기까지 재현할게요. 자, 요게 그 받으신 파일에서요, 스텝 1입니다. 자, 다음 내용 넘어가기 전에요, 아까 문의 주신 내용인데 요거를 좀 다 같이 공유하고 갈게요. 이게 원래 있었던 문제점인지 아니면 버전이 올라가면서 생긴 문제점인지까지는 제가 확실히 판단이 좀 안 되긴 해요. 예전에 예제 만들 때는 못 봤던 문제라서. 개발자 도구를 보면은 결과적으로 전부 다 지금 경고거든요. 그러니까 에러는 아닌 상황인데, 첫 번째는 지금 불린 값이 논 불린 어트리뷰트 한테 사용이 됐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속성 값을 만들 때 그 프롭 타입스라는 걸 써서 데이터 타입을 설정해 줄 수가 있었잖아요. 그걸 하지 않는 이상은 불린 값을 사용을 못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지금 얘가 그 스타일드 컴포넌트이기 때문에 여기에 프롭 타입스를 걸어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경고 메시지 내용을 보면은 불린 값을 써야 되면은 뒤에다가 toString 메서드를 붙이래요. 그럼 이게 문자열로 나가는 거예요.
차이가 true라고 하는 불린 값이 있으면 이거를 뒤에다가 .toString 붙이면 따옴표 걸어서 이렇게 문자열로 전달이 되게끔. 그러니까 불린 값을 쓰지 말란 얘기예요, 지금 얘가. true false를 props에다가 전달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생존 여부, 요 값이 데이터에 보면 true false로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불린 값을 전달하지 말래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toString을 붙입니다. 어떤 변수건 간에 뒤에다 .toString 붙이면 문자열로 바뀌어요. 그럼 이렇게 받으면 정작 이 survived라는 props를 전달받는 애 입장에서는 여기선 이게 true false라고 지금 이렇게 지금 조건을 걸어놨는데 얘가 불린 값이 아니라 문자열로 전달이 되는 거니까 비교할 때 값에 따옴표를 붙여줘야겠죠. 이렇게. 이게 첫 번째고요. 하나가 더 있어요, 내용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브라우저를 다시 새로 고침하면은 시뻘건 경고 메시지는 안 나오는데 노란색 경고 메시지들이 쪼르륵 떠요. 이거는 스타일드 컴포넌트 자체의 한계인 것 같아요. 일단 메시지 주체가 스타일드 컴포넌트고요. 자, 지금 우리가 이 라벨이라고 하는 요 컴포넌트 안에는 리액트 컴포넌트를 만든 게 아니라 스타일드 컴포넌트를 만들어서 익스포트하고 있죠. 그냥 특별한 기능 없이 CSS를 적용한 컴포넌트를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여기에 지금 props 값을 이렇게 전달하고 있는데 이렇게 쓰면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럼 스타일드 컴포넌트가 이게 HTML 속성인지 지한테 전달하는 변수인지 구별을 못한대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내가 진짜 HTML 속성이 아니라 변수로 쓰고 싶다면 앞에 식별자를 하나 붙여주래요. 자바스크립트 변수에는 달러 기호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스타일드 컴포넌트한테 직접 보내는 props에는 이름 앞에 달러를 붙여서 일반 HTML 속성과 구별을 해달래요. 자, 그러면 변수 이름이 달러로 바뀌었죠. 그럼 받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모든 변수 이름 앞에 달러를 다 붙여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요. 여기도 달러. 아이고. 밑에도 이렇게요. 자, 결과만 확인할게요. 새로 고침하면 경고 하나도 안 뜨고 깔끔해졌죠. 이런 거 하면 이제 어디는 붙이고 어디는 빼먹고 그런 일 생기니까 표시해 드릴게요. 자, 정리하면 스타일드 컴포넌트에는 불린 전달 못해요. 그래서 이거는 문자열로 처리해야 돼요. 두 번째는 props 이름 앞에 달러 적용.
자, 이게 어떤 프로그래밍적 원리라기보다는 그 리액트 만든 놈들이 그냥 이렇게 만든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얘네가 만든 규칙에 따라가는 거예요. 자, 다음 단계로 넘어갈게요. 이제 타이타닉.js에서요. 스타일드 컴포넌트를 하나 참조를 시키고요. 이제 상단에 검색 박스를 넣을 거예요. 스타일드 컴포넌트를 하나 정의를 할 건데요. 이 안에다가 드롭다운을 배치할 겁니다. 일단은 CSS는 조금 이따가 넣기로 하고요. 이렇게 컴포넌트만 만들어 놓고 로딩바 밑에 검색 조건용 드롭박스를 넣을 div 태그 영역을 만들게요. 셀렉티드 컨테이너가 지금 div 태그고 여기 div 하나 건 거예요. 검색 조건은 성별, 탑승지, 생존 여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항목들을 드롭다운으로 이렇게 넣어놨어요. 각각의 항목들을 드롭다운으로 넣어놨어요. 아직 이벤트 처리 같은 거 안 했고요. 스타일부터 잡을게요. 자, 이 안에 지금 드롭다운이 지금 3개가 들어간 거예요. 자, 여기 드롭다운 3개 생겼죠? 자, 일단 이 드롭다운 박스를 포함하는 div 태그한테요. 포지션 스티키 탑 0. 포지션 스티키라고 하면은 위로 올라가다가 위치가 요게 되면 고정으로 바뀌죠. 이렇게. 같이 올라가다가 포지션이 지금 0이 되는 순간 고정이 되는 거죠. 이게 스티키였어요. 위에 드롭다운 고정돼 있죠. 근데 드롭다운 뒤에 테이블이 그대로 다 보이네. 그러니까 요 div 태그 배경색을 흰색으로 처리해 주고요. 그리고 상단하고 하단에 대한 테두리 하나씩 거주고 그 다음에 마진을 0으로 줘요. 자, 이렇게 박스가 있는데 올라가면 이렇게 고정되죠. 자, 이 안에 있는 셀렉트 태그는 마진 라이트 15 오른쪽으로 조금씩 밀고 글자 크기랑 여백 좀 잡아줬습니다. 사이즈가 이렇게 잡힌 거죠. 자, 얘네들에 대한 선택 상태가 하나라도 바뀌면 검색 결과에 반영을 다시 해줘야 돼요. 그죠? 그러면 일단 필요한 거는 이 드롭다운의 선택 상태가 변경됐는지 감지하는 이벤트가 필요해요. 자, 그래서 이 드롭다운 3개한테 각각 온체인지 이벤트를 겁니다. 근데 3개가 전부 똑같은 이벤트를 걸었어요. 이벤트 여러 개 처리하기 좀 싫어서. 각자 하나씩 걸어도 되긴 하는데 그냥 똑같이 걸었어요. 그러면 2점 커런트 타겟을 쓰면 어떤 항목한테 이벤트 발생하는지 구별할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드롭다운에 대한 이벤트를 걸어주고요. 2점 프리벤트 디폴트 이렇게 바꿔주고요. 드롭다운의 연결값을 취득합시다. 2점 타겟하고 2점 커런트 타겟은 같은 거예요. 리액트에서는. 자, 이벤트가 발생한 항목에 네임 속성을 가져오고요. 그리고 드롭다운은 선택된 항목에 밸류를 가져오려면 일단 몇 번째 항목이 선택됐는지 셀렉티드 인덱스를 취한 다음에 그게 전체 배열의 인덱스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드롭다운은 선택한 항목을 가져옵니다. 자, 여기 지금 유즈 콜백 쓰고 있는데 유즈 콜백 위에서 임포트가 아직 안 됐어요. 콘솔.로그라고 해서 키는 value 이렇게 한번 출력을 해볼까요? 그러면 선택이 바뀌면 선택 항목이 바뀐 거에 대해서 이렇게 표시가 돼요. 자, 그럼 이제 백엔드 데이터를 요청을 할 때 자, 이렇게 그냥 접속하면 전체 데이터를 다 가져옵니다. 여기에 물음표 하고서 키값과 값을 전달하면은 요 조건에 일치하는 데이터를 가져온다 그랬죠. 자, 성별 남자 여자인데 지금 제가 입력 파라미터를 이제 남자라고만 하고 엔터키 칠 거예요. 아직 엔터 안 쳤고요. 이렇게 하면은 성별이 남자인 데이터만 이렇게 가져와요. 자, 이 상태에서 탑승지가 Q인 데이터도 같이 가져오고 싶어요. 자, 그럼 여기에 탑승지 데이터가 Q인 거 주소 이렇게 하면은 탑승지 데이터 Q인 것만 가져오겠죠. 그러면 탑승지가 Q인 것만 가져오는데 지금 주소에 성별에 대한 게 다시 빠졌죠. 그러면 성별은 남자 여자 구별 없이 가져옵니다. 근데 지금 드롭다운이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면 성별이 여자이고 탑승지가 Q인 걸 가져오는 거잖아요. 두 개를 같이 걸어야 되잖아요. 그때는 성별은 여성이고 and 쿼리 스트링의 변수 2개 이상 보낼 때는 and로 묶어야 된다 그랬죠. 백엔드한테 이런 식으로 줘야 돼요. 지금 이 조건에 맞는 데이터가 없네요. 아, 오타 났구나. 그래서 성별이 여성이고 탑승지가 Q인 데이터. 그러니까 드롭다운이 이렇게 3개가 있다면 이 데이터들을 동시에 만족할 수 있도록 기존의 다른 항목에서 발생한 선택값까지 다 갖고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이벤트가 발생한 하나밖에 안 들어오죠. 그래서 저 3가지의 선택 상태를 관리하기 위해서 상태 변수를 만들게요. 자, use state 걸어서 state 안에 JSON으로 성별의 선택값,
탑승지의 선택값, 그 다음에 생존 여부의 선택값을 담을 거예요. 요 제이슨의 키 이름은 인풋 태그의 네임 속성이랑 똑같이 맞췄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키잖아요. 현재 이 state라고 하는 변수가 이 제이슨이에요. 그럼 우리는 state에 대한 성별, 보통 제이슨 접근할 때 이렇게 접근하죠. 하지만 이렇게도 된다 그랬죠. 마치 문자열처럼. 기억나세요? 이거 은근히 많이 쓴다 그랬어요. 이렇게 하면은 요 키값을 우리가 변수화할 수 있다고요. const 키는 이렇게 문자열 변수를 하나 만들어 놓고 state의 키에 해당하는 값을 가져와라 라고 하면은 요 값이 요 문자열 자리를 차지해서 결국은 여기를 찾아가게 됩니다. 이런 얘기 했던 거 기억나세요? 변수 여기 있네요. 이벤트가 발생한 드롭다운의 이름이 이 제이슨의 위치를 뜻해요. 그래서 스테이트의 키 번째에 밸류를 넣어주면 되는 건데, 어제 얘기했었던 거, 상태값은 원본 건드릴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랬죠. 그래서 무조건 복사 때려야 돼요. 그래서 기존의 상태값을 새로운 변수에다가 다 엎어치게 할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네임 속성이 키인 요소에 대해서 값을 덮어줄 거예요. 자, 여기에 성별은 value. 이렇게 해주면은 여기 있는 거를 그대로 복사하면서 성별값만 선택값으로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맨날 성별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게 이 변수가 와야 되는 거죠. 이건 지금 문자열이고요. 자, 제이슨의 괄호를 명시하면서 키 이름을 변수로 처리하실 때는 대괄호로 묶으시면 돼요. 자바스크립트 문법이 변태가 좀 많아요, 진짜. 얘는 파도 끝이 없어, 문법이. 드롭다운의 상태값을 그대로 복사한 상태에서 드롭다운의 네임 속성과 일치하는 키에 대한 밸류를 수정한 거예요. 이거를 이제 갱신을 하고 콘솔로 집어넣죠. 자, 그러면 이제 자, 여기서 지금 선택할 때마다 기존 값이 없어지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 전체적으로 이거 유저 콜백이잖아요. 그쵸? 그리고 두 번째를 제가 빈 배열로 놔뒀죠. 이 의미가 뭐예요? 페이지가 열릴 때 최초 한 번이죠. 자, 페이지가 열릴 때 최초의 스테이트 값은 뭐예요? 이거죠. 그러니까 얘는 아무리 드롭다운 이벤트가 바뀌어도 이거 갖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제가 지금 new state라는 애를 만들어서 성별이라면 여기를 메일로 바꿨죠.
그래서 이거를 set state한테 넘긴 거잖아요. 이렇게. 근데 얘는 상태값이 바뀌어도 이 함수는 갱신이 안 돼요. 왜냐면 내가 최초 한 번만 처리하게끔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 이벤트 안에서는 상태값이 바뀌었다라는 걸 감지를 못해요. 상태값이 바뀔 때마다 이 함수 자체가 리프레시가 돼야 여기에 변경된 상태값이 매번 계속 들어와요. 그래서 상태값이 바뀌었을 때마다 얘를 갱신해라. 쉽게 말하면 유즈 콜백을 사용할 때 이벤트 안에서 유즈 콜백을 사용할 때 만약에 이 안에서 상태값을 갖다 써야 된다라고 하면 그 값이 바뀌는지 여부를 모니터링을 걸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왜 새로 고치면 안 되지? 자, 브라우저 다시 띄울게요. 자, 그러면 이제 남자 선택했고요. 아까는 여기서 탑승지 바꾸면 남자 성별이 지워졌었죠? 유지가 되죠, 이제. 하나의 상태값에 3개 드롭다운의 값을 계속 이렇게 담고 다닐 수 있어요. 선택 상태 지우면 빠지고요. 자, 이제 다음 단계. 상태값이 이벤트에 의해서 갱신이 됐어요. 그쵸? 갱신되면 그 다음에 또 뭐 해야 돼요? 화면에 검색 결과를 반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백엔드한테 검색어를 전달해서 검색 결과에 대한 목록을 다시 받아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스테이트 값이 바뀌었을 때 백엔드를 다시 호출해야 돼요. 상태 값이 바뀌었을 때에 대한 훅, 유즈 이펙트. 유즈 이펙트인데 두 번째 파라미터에 스테이트라고 걸어놓으면 이 상태값이 바뀌었을 때마다 다시 실행되죠. 자, 여기서 아까 했었던 요 리패치 함수 있죠. 얘를 호출하면 백엔드한테 데이터를 다시 받아와요. 근데 아까 우리 했었잖아요. 물음표로 성별은 뭐 이렇게 변수를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어제 우리 엑시오스 할 때도 변수 보낼 때 처음에 axios.get이라고 해서 뭐 new department 이렇게 보냈었는데 검색을 할 때는 뒤에 제이슨 열고 파람스의 dname은 뭐 이런 식으로 보냈었거든요. 요거만, 요 부분만 리패치 안에 넣어주시면 돼요. 대신에 지금 백엔드 상황에 맞는 걸 보내줘야죠. 여기다가 이제 파람스는 하고서 스테이트만 넣으면 됩니다. 정상적인 백엔드는 이렇게 보내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보면 남자 하면은 성별은 남자고 나머지는 값이 없죠. 그러면 이제 백엔드한테 데이터를 요청할 때 왜 자꾸 dname이 남아있지? 아, 여기 dname이 들어가 있구나. 파람스는 스테이트. 네, 이렇게요. 자, 스테이트가 지금 이거니까, 요거니까, 여기에다가 스테이트를 박아버렸으면 이렇게 전달하는 얘기잖아요.
그쵸? 이렇게 전달하면 얘가 백엔드한테 이렇게 성별은 요거고 나머지는 값이 없으니까 값 없이 이렇게만 전달을 해요. 이게 정상적인 백엔드라면 값이 이렇게 전달되면 요거 두 개 변수는 값이 없네? 그럼 검색 조건에 넣으면 안 되겠다라고 프로그래머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름만 있고 값이 없는 경우는 그냥 없는 값 치고 넘어가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개발자가 만든 백엔드가 아니라 그냥 간이 백엔드잖아요. 그러니까 변수 이름만 이렇게 있고 뒤에 값이 없으면 실제로 이 값이 공백이네를 찾아요. 이 데이터.json에서 여기가 빈 문자열인 데이터를 찾아요, 실제로. 근데 그런 데이터 지금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평상시에 만약에 정상적인 백엔드와 연동을 했다면 URL이 이렇게 날아갈 것 같으면은 여기에 그냥 아까처럼 스테이트만 걸어주면 게임 끝날 일이야. 근데 제이슨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제이슨 서버를 쓰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면은 여기서 값이 들어있는 것만 걸러서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이건 제이슨 서버의 특수성 때문에 이런 거예요. 정상적인 백엔드라면 이런 짓을 안 해줘도 돼. 자, 그래서 상태값 중에 빈 값이 아닌 항목들만 옮겨 담겠습니다. 빈 제이슨을 만들고요. for const key for e는 제이슨을 탐색합니다. 대신에 이 변수에 담기는 거는 제이슨의 키 이름이죠. 만약에 스테이트에서 키에 해당하는 값이 존재하면 파람수의 키에다가 스테이트의 키를 복사할게요. 이렇게 하면 값이 들어있는 애만 옮겨 담게 돼요. 얘를 걸어줘요. 자, 그럼 이제 성별 남자만, 탑승지 세르브르, 생존 여부 생존만. 자, 여러분들 지금 사용하고 받으신 배포 파일에는요, 여기에 리패치라는 함수도 같이 이렇게 걸려 있어요. 이거 전에도 한번 비슷한 얘기 했었는데요. 훅 함수 안에서 훅 바깥에 있는 거를 끌어다 쓸 때, 지금 리패치도 밖에 있는 거, 밖에서 만든 거잖아요. 여기 있으니까. 쓸 때 반드시 여기 괄호 안에 이걸 명시해 주게끔 돼 있었어요. 안 그러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 이렇게 막 경고 메시지가 떴거든요. 그게 리액트의 문제가 아니라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 설치하는 익스텐션 중에 ESLint라는 애가 있는데 자바스크립트 문법 강조하는 애. 걔 버그 때문에 그런 문제가 좀 많이 생겼었어요. 그래서 원래 리액트 원칙대로면 이거 안 넣어도 되는 건데, 왜냐면 리패치는 바뀔 일이 없거든요. 여긴 내가 모니터링 하고 싶은 것만 걸어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는 스테이트 값이 바뀌면 백엔드한테 데이터 다시 받아와라 라는 뜻이니까 스테이트는 모니터링 하는 게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 배포 파일에는 여기 그 리패치가 같이 들어있어요. 이거 안 넣으셔도 되고요. 자, 드롭다운 바뀌면 여기 맨 밑에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타이타닉 성별은 남자 한 번 요청했죠. 그 다음에 또 새로운 데이터 백엔드한테 한 번 받아왔어요.
그래도 맨 마지막에 여기입니다. 여기요. 그 다음에 드롭다운 또 바꿀게요. 한 줄 늘었죠. 그러니까 한 번 바뀔 때마다 이게 백엔드한테 한 번씩 받아오잖아요. 그렇죠? 자, 여기 변수에 제가 let hello라는 이름의 변수를 하나 만들어 놓고요. 얘를 사용을 안 할게요. 도대체 이 변수 왜 만들었는지 이유를 모르는 변수를 하나 넣어놨어요, 지금. 그래도 뭐 에러는 안 나죠, 그쵸? 에러는 안 날 거 아니에요. 에러 날 이유가 없지. 그냥 변수 만들어 놓고 안 썼을 뿐인데요. 근데 리액트 입장에서는, 프로그램 입장에서는 사실 아까 제가 만들었던 헬로라는 변수는 굉장히 쓸데없는 변수예요. 그쵸? 우리 처음에 리액트 처음 초기화할 때요. index.js에 원래 브라우저 라우터를 넣기 전에 react.strict mode라는 값이 처음에 있었는데 요거를 지우라고 말씀드렸어요. 만약에 이거를 안 지웠다면 지금 우리 코드 형태는 이렇게 돼 있어야 돼요. 이 react.strict mode의 기능이 뭐냐면요. 참 얘를 상태값으로 만들어야 될 것 같네요. const hello set hello는 react.useState 꼭 이런 거는 뭔가 재현하려고 그러면 잘 안 돼요. 이 원래 react.strictboard라고 하는 이 값이 뭐냐면요. 컴포넌트에 사용하지 않는 변수가 있으면 도대체 이 변수를 왜 만들었는지 1도 모르겠는 전혀 의미 없는 무쓸모 변수들.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리액트가 작동하면서 여기 안에 콘솔에서 무슨 변수 1도 쓸모 없습니다. 왜 만들었습니까? 뭐 그런 식으로 그 내용을 보여주는 기능을 해요. 그래서 개발자로 하여금 프로그램이 쓸데없이 메모리 낭비를 안 하게끔 하려는 게 저 스트림 모드의 그 취지인데 여기 지금 전혀 재현이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스트림 모드를 쓰면은 이 AJAX 요청할 때 여기 지금 이렇게 드롭다운 바뀌면은 한 번씩 데이터를 가져와야 되는데 이게 꼭 두 번씩 떠요. 백엔드랑 통신을 매번 두 번씩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더 감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만들 때는 그게 스트릿 모드가 원인인지를 몰라서 스트릿 모드가 원인인지를 모르고 얘가 계속 두 번씩 중복 실행됐거든요. 매번. 그러니까
중복 실행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상한 훅을 하나 만들어서 썼었어요. use mounted ref라고 해서 컴포넌트가 화면에 나타났다는 걸 감지하게끔 해놨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컴포넌트가 실행되고 set 타임아웃으로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동작하게끔 강제로 렉을 건 거예요. 타이머를 돌려서 1초라도 지나면은 그래도 화면에 나왔다고 친 거죠. 근데 요 use mounted ref 훅스 폴더 안에 있는 거는 제가 이 스트릭트 모드의 내용을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했을 때 들어있던 거니까 지금 우리는 스트릭트 모드를 지우고 가잖아요. 그래서 이 코드에서 이 if문에 대한 이 부분은 날리셔도 돼요. 쓸 이유가 없어요. 이거는 스트릭트 모드의 그 특성을 제가 정확히 몰랐을 때 억지로 넣은 코드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실습하시면 됩니다. 자, 요거까지 구현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스텝 3가 중복 실행 방지라고 해서 요 use mounted ref 요거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얘가 자꾸 중복 실행되는 기능이 있어서 그걸 막으려고 넣은 건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요 예제는 스텝 2에서 아까 제가 넣을 필요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린 거 있죠. 스텝 2에는 그게 없어요. if문 넣은 게 없어요. 스텝 2까지 하시고 스텝 3는 안 하시는 게 맞아요. 할 필요가 없어요. 스트림 모드를 제거했기 때문에. 자, 요거까지 구현하시면은 얼추 9시 반 정도 될까요? 어저께 제가 실습 시간 하나도 못 드리고 좀 늦게까지 했으니까 오늘은 좀 일찍 마무리할게요. 녹화 끌게요.